자, 이제 여기까지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하는 것은 카페, 그 다음 글에 나와 있습니다. insert into member, insert 삽입한다, into 어디에다가, 멤버라는 데다가 삽입을 하는데, id, name, age, tl의 값, value에 해당되는 값들은 어드민이 id, 이영환이 name, 427의 ag,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에는 게 tel. 제가 전화번호를 영상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있는데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예, 우리 학생들만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 더 필요하겠죠. 얘가 이제 계정은 자바 제로 그 자바 계정입니다. 그래서 로컬 언더바 자바 돼 있는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SQL 시트 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공간을 열어줍니다. 되시겠죠?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 미리 저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멤버 테이블, 회원관리 테이블에 데이터 입력하기. 그 회원관리 테이블에 관리 테이블에 데이터 입력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입력을 하면 이건 이제 어디다 저장이 되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자바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자바 계정에서 있는 커서라는 공간을 한 개 만들고요.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DB에 완전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작업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 제가 입력하고 있는 건 딴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바에서 연결해서 사용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SQL 플러스 이런 걸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업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끝났으니까 봐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인서트, 이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삽입이라고 쓰시고요. 인서트 into 어디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집어넣을 건데 멤버라는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예요. 가로 열고 실제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여기 요 ID, name, age, TL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항목을 보편적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ID, name, age, 그다음 TL. 실행하다 보면 뭐가 틀렸어요, 여기 스페링이 틀렸어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을 잘 수정해서 쓰십니다. 엔터를 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야 끝난 거예요. SQL 디벨로퍼에서는 values라고 쓰시고요. values 가로 열고 요 순서대로 ID, name, age, TL 순서대로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문자열이든 문자든 이 정도 한 개짜리만 쓰세요. 두 개짜리를 쓰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쌍따옴표 쓰시면 안 되고 따옴표만 쓰셔야 돼요. 따옴표만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드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영환이고요. 예, 현재 나이가 자꾸 먹어서 지금 56 이렇게 되고요. 어우,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되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문자열이고요. 010-6324-5873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요. 되셨죠? 컨트롤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한행이 삽입됐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삽입됐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누르면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나오시고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해서 이 컨스트레인트 내용이 이런 거고요. 유니크가 지금 프라이머리기 때문에 작성되고, 요 지금 번호를 보시면 sys_C00698입니다. 메모 테이블 클릭하고요. 거기에 제약 조건 클릭하시면 C00696998 요거예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ID가 돼 있어요. ID가 똑같은 걸 입력하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인한 게 요거 올인한 거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기 요 이름이 그냥 이제 제약 조건 테이블 안에 멤버 테이블 안에 제약 조건 맨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약 조건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게 문제가 생겼구나. 유니크 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이제 유니크 해야 되는데 아니다. 아, 이거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구나. 아시겠죠? ID가 요거죠. ID는 어드민이 한 번 더 실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실행하고 두 번 실행은 안 된다. 되시겠죠? 예, 두 번 실행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해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여기까지 쓰셨으면 요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적용이 안 돼서 나만 볼 수 있어요. 나만 볼 수 있는 데이터 되셨나요? 그래서 완전 적용을 시켜야 한다. 자, 완전 적용을 시켜야 한다. 완전 적용은 그 commit이라고 쓴다. commit이라고 쓰시면 commit 세미콜론 찍어서 실행을 하시면 commit 완료라고 뜹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적용이 돼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한 개, 이거 말고 자료 입력을 2개, 3개 더 해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시겠죠? 써져 있어서 홍길동, 김윤신 이라는 사람을 더 집어넣자.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커밋까지 완전히 적용하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복사하시고, 예, 붙여넣기. 요 데이터만 바꾸면 되죠.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으면 어드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뭐 테스트로 해서 자, 테스트고요. 저보다 유명하긴 한데 저보다 좀 덜 유명한 홍길동 나이는 27으로 해놨습니다. 27 해놨고 010-1111 그 다음에 1234 이렇게 1234로 써놨다. 그 데이터는 바꿔치기를 해서 쓰실 수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한 자리 더 쓰면은 오류가 납니다. 13자리까지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더 쓰시면 오류가 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줄 입력을 했으니까 실행하시려면 컨트롤 엔터 치시면 그 한 줄이 삽입이 된다. 우리 커밋 가셔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커밋이 된다. 지금 홍길동인데 홍길도라고 썼네요.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홍길도라고 썼어요. 홍길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실행하려고 하면 오류가 난다. 왜죠? 테스트라는 게 유니크해야 되는데 현재 2번 입력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입력된 걸 보려면 이제 멤버 클릭하고요. 저기 교재에 보면 확인하는 방법, 카페에 보시면 확인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셀렉트로 확인하면 된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열이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드민, 이거 홍길도로 돼 있거든요. 홍길동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연필 표시가 있는데 연필 표시를 이용해서 홍길도 대신에 홍길동이라고 쓰시고 동이라고 쓰시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별표가 보이세요. 별표. 얘는 수정은 됐으나 적용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저장을 안 했다 이런 얘기라서 요게 이제 커밋입니다. 요게 커밋. 아이콘 중에서 요게 커밋. 아시겠죠? 커밋을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시고 한 것은 여기 커밋 성공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커밋 성공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세트 해가지고 네임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네임이 업데이트 돼서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수정한 거예요. 근데 카페 선생님 잘못된 데이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목록 보시면 이 인서트 데이터 넣기 데이터 삭제 데이터 수정 있죠? 데이터 수정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업데이트해서 해라 이렇게 나오죠?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여기 처리된 게 업데이트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에서 김유신 뭐 이런 데이터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카페에 저희가 데이터 넣기와 커밋 중에서 여기 김유신 아이디가 킴이고요. 여기 아이디가 킴이고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인서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써보시라고 되어 있죠. 김유신이고 아이디가 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인서트에서 여기 보시면 아이디하고 네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디하고 네임은 있어요. 뭐가 없죠? 나이하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아시죠? 전화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컬럼 중에서 난널은 필수 입력이고요.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돼 있죠. 생략할 수 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하고 지금 여기 인설트 한 것 중에서 여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아이디하고 네임은 쓸 수 있는데 꼭 써야 되는데 에이지하고 TL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서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디가 킴이었습니다. 네, 킴이었고 이제 이름이 김유신이라고 썼죠. 그래서 여기다가 김유신 이렇게 쓴 다음에 실행하시면 인설트가 되고요. 커밋을 하면 커밋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다 된 데이터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 확인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인하기 할 때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셀렉트고요. 셀렉트라는 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자 하는 항목을 씁니다. 항목을 전체인 경우에는 별표를 씁니다. 전체 별표 from 쓰시고요. 멤버라고 써서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보이신다. 이때 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다? 데이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데이터가 없다 이런 뜻의 널입니다. 널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킴하고 김유씨는 입력을 했는데 여기 에이지하고 TL은 그 입력을 안 해서 그냥 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게 항목 이름이에요. 셀렉트 선택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거 선택하는데 프롬 멤버에서부터 여기 멤버 중에서 어떤 걸 볼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볼지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전체를 별표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별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별표를 절대 쓰시면 안 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바 프로그램이랑 서로 틀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가져오는데 필요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많은 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느려졌을 때, 시스템이 만약에 느려졌어요. 시스템 느렸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별표 썼냐 안 썼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표는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냥 일일이 다 쓰세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 보시면 별표 대신에 아이디 이거 확인하는 용도로는 좀 씁니다. 아이디 네임 아이디 콤마 네임 콤마 에이지 콤마 에이지 콤마 tel 이렇게 썼죠. 키보드 익숙하지 않네요. tel 프롬 멤버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처리할 때의 별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해서 별표라고 쓴다. 이해되시죠? 모든 항목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이런 의미의 별표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별표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확인할 때는 쓰는데요. 코딩할 때는 별표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항목 이름을 직접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실행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하게 되면 이게 그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지우시는 방법은 이 스크립트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두 번째 연필 지우개에 있습니다. 지우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싹 지워져요. 아시겠죠? 지워지고 처리했을 때 이제 결과를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처리하고 테스팅하고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쓴 것도 이제 저장을 하면 되죠. 데이터 입력 컨트롤 S 누르시고 위치 잡고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이니까 02 -1 뭐 해가지고 이제 회원 데이터 입력 지금 회원 데이터 입력한 거니까 회원 데이터 입력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좀 편하게 쓰겠죠. 자, 멤버 테이블, 자기 계정, 자바 계정에서 워크시트 열기, 새로운 워크시트를 한 게 열었고요. 그 데이트,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지우기를 할 거예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지우셔도 돼요. 지우는 롤백해서 다시 되살려 놓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에 있는 거 회원 테이블을 데이터를 완전히 다 지우자. 조건에 맞춰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회원 테이블 데이터 완전 지우기를 완전 지우기가 아니라 지우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델리트라는 걸 이용하시고요. 델리트. 선생님 드랍이라며. 그런데 그 데이터 집어넣을 때 썼던 명령어가 뭐죠? 인설트입니다. 인설트. 아시겠죠? 크레이트가 아니에요. 인설트로 했어요. 그럴 때는 델리트로 지웁니다. 우리가 유저 만들 때는 크레이트로 만들었어요. 크레이트로 만든 거는 드랍을 씁니다. 드랍. 이해되시죠? 지금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 입력할 때 썼던 명령어는 인설트입니다. 그게 크레이트가 아니죠. 크레이트인 경우에는 드랍으로 지우는데 이게 지금 인서트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델리트입니다. 델리트 쓰시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from 작성을 하시고요. from 작성을 해서 사용해 주시고 from 쓰시고요. 멤버 테이블을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으세요.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면 여기 세 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세 명이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신난다. 그죠? 셀렉트 전체 보는 별표 from 멤버 테이블에 있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프로그램 짤 때 회원 한 명만 지우자. 그래서 조건을 붙여요. 뒤에다가 어떤 회원 지워주세요. 라고 조건을 붙이는데 지금 이제 조건을 안 쓰고 그냥 날렸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날라갔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이버에 취업을 했는데 델리트 프롬 멤버에서 회원 데이터를 다 지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예, 경영자시군요. 예, 다 지웠다. 그러면은 짐 싸들고 얼른 조용하게 집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숨어서 사시면 됩니다. 숨어서. 회원당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회원 한 명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회원 정보 한 명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인맥이 별로 없을 때고요.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 선배들을 잘 사귀어놨다. 그럼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아까 경력자 분처럼 여기 백업된 거를 찾아가지고 복원시키면 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몇 개만 더 복원을 시키면 되는 거죠. 뒤에 몇 개. 회원가입 뒤에 그 백업 받아놓은 거 뒤에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삭제를 했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커밋 시켜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오라클은 커서 안에 작업한 모든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롤백이라는 걸 할 수 있다. 롤백 이렇게 시키시고 이제 해보시면 롤백이 완료됐다 나오고 이제 실행해 보면 이게 살아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가 작업이 완료가 됐다 하면은 커밋 시키는 거고요. 작업이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롤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하게 동작하네. 데이터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롤백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데이터를 지울 때 이렇게 델리트로 지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김유신 나이 알았어요. 나이를 알았는데 김유신 나이가 50이래요. 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페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는 거니까 아이디가 키민 사람의 나이를 50으로 변경하는 거죠. 50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시는 방법은 카페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하고 나오죠. 업데이트 조건문을 안 쓰면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50으로 변경이 되니까 조건문을 써서 업데이트 set 나이가 50 웨어 뒤에 조건문입니다. 웨어 아이디가 키맨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의 데이터를 바꾸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업데이트라는 걸 씁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멤버를 수정할 건데요. 그 다음에 셋 해가지고 수정할 데이터를 셋 다음에 쓰시고 이꼴 써가지고 age 이꼴로 50 입니다. 그 다음에 왜요? 조건물 줘서 저희가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는 아이디가 키민 사람, 아이디가 키민 사람, 문자를 쓸 때 이 정도 한 개짜리 쓰신다고 세미콜론 해서 엔터 치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셀렉트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봤더니 50으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잘 됐습니다. 여기 에이지 조건을 안 주시면 에이지가 전부 다 50으로 세팅되니까 똑같은 걸로. 그래서 조건문을 잘 줘서 요것만 요 데이터 하나만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이제 내 정보 수정 이렇게 할 때 로그인한 아이디로 돼 있는 요것을 이제 수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수정하게 되는 거죠. 쓰시고요. 잘 봤더니 잘 됐네요. 그럼 커밋 시킵니다. 커밋 시켜서 적용이 잘 됐으면 커밋 시켜서 커밋 완료됐다 쓰시고, 예, 다음에 껐다 켜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유지되시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2022년인데 2023년이 되면 에이지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돼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실습해보는데 있긴 했는데 이제 2023년이 돼서 2023년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예, 좋죠. 네. 3년 현재 2022년인데 3년이 되어서 현재는 2022년입니다. 22년인데 이제 새해가 뭐죠? 새해인 2023년이 되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요. 이해되죠? 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 살씩 더해줘야 한다.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데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수정할 수 없으니까 업데이트 쓰시고 멤버 테이블인데 set age를 age 플러스 1 age를 꺼내서 플러스 1이라 여기에 있는 age를 꺼내 가지고 와서 꺼내 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이제 다시 이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외화 문장을 안 주고 세미콜론 찍는 거예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이제 플러스 1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나 해보시면 제 나이가 한 달 먹어서 시연 7으로 되어 있네요. 네, 목소리만 들어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비난도 안 하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한 살씩 플러스 1씩 해서 하시면 전체 데이터가 다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잘 된대요. 그럼 뭘 하라고요? 커밋. 네, 잘 됐으면 커밋을 꼭 해주시라. 아시겠죠? 커밋을 안 한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 지금 멤버 테이블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 내가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린다. 지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SQL 디벨로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바를 실행했더니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안 돼요. 계속 이제 멈춰져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SQL 디벨로퍼에서 작업을 해놓고요. 커밋을 안 시킨 거예요. 커밋을 안 시키는 경우는 자바하고 SQL 디벨로퍼는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SQL 디벨로퍼와 자바 프로그램은 다른 걸로 본다. 오라클 시스템에 있어서 오라클 서비스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SQL 디벨로퍼도 다른 프로그램, 자바도 다른 프로그램. 아시겠죠? 근데 SQL 디벨로퍼에서 나를 수정하고 있어. 그러면은 멤버 테이블은 다른 데서 수정을 못하도록 막아놓는다. 너 기다려 잠깐. 이렇게. 아시겠죠? 작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 한다. 그러면 SQL 디벨로퍼에서 커밋 시키거나 롤백 시키기 전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으니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고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멈춰 있는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상해요. 컴퓨터가 멈췄어요. 프로그램 멈춰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한 20, 30%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커밋 시켰냐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작업을 하면 바로 커밋이나 롤백을 작업을 하죠. 작업을 천천히 다 해놓고 막 한동안 해놓고 그 다음에 커밋이나 롤백을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게 그 점심을 드시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세션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 접속한 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결이 끊어지면 작업한 게 버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게 오라클 서버로 접속을 하면 원래 쓰던 세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커서라는 게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래 것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다시 또 취해야 돼요. 번거롭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처리를 했으면 커밋이나 또는 롤백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잘 해야죠. 이제 구글링 하셔요. 카페에도 나와 있는데 그 관리자로 접속하셔가지고 락 걸려 있다 그러는데 그걸 다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야, 지금 오라클 DB를 설치를 하고 동작을 시켰더니 동작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자바를 배우고 오라클을 배운 다음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배우고 DB 연결하기 전에 DB를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